안녕하세요. 헬로에더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무려 62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산불의 약 40%가 가을과 겨울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액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필요합니다. 산불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등산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고 또 날이 많이 건조해진 만큼 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불 예방에 관한 시간으로 이 시간 꾸며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유독 건조해지면 빠지지 않고 산불 소식 매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피해 범위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불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도움 말씀 주실 분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형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산불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원인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왜 일어나는지, 왜 발생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산불은 산림 내에 존재하는 수목이나 낙엽 같은 가연물과 화기, 마찰, 낙뢰 등에 발생하는 열, 그리고 대기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산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형, 기상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연물은 산불의 연소 진행을 결정하며 지형과 기상은 산불의 진행 방향과 확산 속도를 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많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경사면의 방향을 따라 불어올라가는 바람이 강할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지며 불길은 강해집니다. 산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지표면에 존재하는 낙엽과 초본류 등의 지피물과 어린 나무에 발생하는 지표화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산불입니다. 대다수의 산불의 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의 줄기가 타는 산불, 수간화. 세 번째로 나무의 상층부, 즉 잎과 가지가 무성한 부분이 타는 수관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그 지표면 아래의 유기물층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서히 타들어가는 지중화가 있습니다. 수관화는 높은 곳에서 강한 불길과 빠른 확산으로 나무의 잎과 가지를 태우기 때문에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표화, 수관화에 비해 산림의 피해도 훨씬 큽니다. 네. 참 산불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또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또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부분이 기상적인 조건, 예를 들면 뭐 습도나 네. 바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유독 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봄 아니면 또 가을이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또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네. 가을에 산불이 발생하는 뭐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가을 그리고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은요.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연간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산림 내 습도가 높고 가연물 또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기 어렵고요. 겨울은 수목, 낙엽 등 가연물의 수분 함량은 낮지만 낮은 기온이 지속되며 내린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은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임과 동시에 바람도 비교적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11월에서 12월, 늦가을에서 초겨울은 막바지 단풍이 지고 난 뒤 눈이 내리기 이전의 시기로 수목에 비해 인화되기 쉬운 가연물이 산림 내에 풍부하여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와 함께 단풍을 보기 위한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입산자의 실화나 흡연, 도로변 담배꽁초 투기 등에 의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네. 일단 가연물이 또 풍부하다는 점이 산불 발생이 많이 또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네. 또 기후적인 조건도 딱 좋은 조건이네요. 그야말로.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알아보죠. 네, 우리나라의 산불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약 43%가 입산자의 실화, 농경지 소각이 17%, 담뱃불 실화나 쓰레기 소각에서 기인한 산불이 각각 9%로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에 80%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건조기에는 산림 내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산림 근처의 농지나 마을 등에서는 소각 작업이나 화기의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산불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생기는 경우 정말 흔하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입산자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도 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 또 알려주시죠. 네, 국립공원은 다른 산림과는 달리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해야 하므로 가지치기나 속가배기, 산림 내 하층 식생 정리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험준한 지형, 물창하게 유지된 국립공원의 산림은 산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지형과 바람의 영향으로 단시간 내에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가 있는데요. 산불은 빠른 진화보다도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는 지정장소 외 취사와 전 공원구역 내 흡연 행위가 금지되고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 조심 기간을 설정,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탐방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혹여 발생할지 모를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시 카메라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진행하여 산불 발생 시 빠른 진입과 초동 진화 성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산림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또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기간에는 입산 통제 기간을 또 정해두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국립공원의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외되며 설악산의 전봉산과 오대산의 개방산은 산림청 입산 통제기간과 동일하게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총 141개 구간, 667km의 탐방로가 통제되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나머지 정규 탐방로는 정상적으로 탐방이 가능합니다. 탐방로의 통제 여부는 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각 공원 사무소에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통제 기간은 지역별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탐방 전 해당 공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은 산행하시기 전에 미리 탐방로 제한 없는지 알아보신 후에 산행 코스 정하시면 헛걸음하시는 일 없이 즐겁게 산행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불 예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산불을 초반에 진화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네, 모든 화재가 그렇지만 특히 산불은 빠른 초기 대응이 진화 작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만약 가까운 위치에서 가연물에 붙기 시작한 불을 발견했다면 발로 비벼 끄거나 외투를 이용해 덮어서 끌 수 있고요. 이미 그러한 규모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불길 주변에서 이탈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강풍 등에 의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길에 둘러싸인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한 뒤 가연물이 없거나 불길이 지나가 더 이상 탈 연료가 없는 자리, 그리고 불길의 확산이 늦거나 없는 저지대, 도로, 바위 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요. 불길보다 높은 위치는 피하며 불길에서 발산되는 복사열 및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도저히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주변에 비해 탈물질이 적은 곳을 골라서 연소물을 긁어내고 얼굴 등을 가린 뒤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기다려야 합니다. 네. 자, 초기 진화법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 좀 산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을과 봄은 강수가 적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건조한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요. 그리고 또 확산되기도 쉽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외에도 산림 내에서의 흡연, 지정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산림에 인접한 농지나 마을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재난은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산불 조심 기간의 입산 통제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에 주된 의의가 있지만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안정적 번식과 월동 준비를 위한 작은 배려이기도 합니다.
네, 1950년대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살림은 정말 그야말로 황폐해졌죠. 하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기간 안에 녹화를 이뤄내서 세계를 놀라게 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녹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노력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살림을 보존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YTN 웨더 홈페이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